안녕하세요. 코리아 노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지금 다우지수를 켜놓고 있죠. 역사적인 연중 최고치를 찍고 지금 하락세를 잠깐 보였어요. 지금 연중 최고치가 27,000포인트 가까이 되죠. 지금 약간 하락해서 25,000포인트 와 있고요.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양적 완화가 끝난 상태에서 금리 인하 첫 단추를 끼기 시작했죠.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수도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라는 소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부양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들이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들을 보면 레이건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재임했던 것보다 떨어졌을 때, 경제가 떨어졌을 때, 경제 지표가 떨어졌을 때 재선을 못했어요. 트럼프도 알고 있고요. 그거를 넘기려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또 다시 양적 완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일본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고요.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적 완화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어디로 갔냐? 실질적으로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그 돈이 갔으면 괜찮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리를 낮춰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 돈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다 금융시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지표를 보시면 연중 최고치를 달리다 그래. 지금 미국 지수가 가다가 내려온 거예요. 기업들한테 풀었더니 다시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립니다. 저임금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주어서 경기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그 돈을 갖다 자기 주식을 사서 끌어올리고 경기 부양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수당으로 다시 가져간다는 거죠. 배당 수당으로. 그게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돈을 좀 덜 찍어냈다는 거. 안 찍어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찍어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 찍어낸 겁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서 금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서강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영익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금값, 지금 연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금값, 5년 연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분이. 저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금값이요. 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첩 하나 사는데 여러분들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000원 했던 거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 가치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요. 근본이제를 포기하면서 특히 지금 들어있는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서 더 많이 찍어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다는 거예요. 원래는 금리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고요. 경제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미국은 하락세에 들어가야 돼요. 금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가 아니라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 하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금리를 낮춰가면서 경리가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럴 바닥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금리를
못 올리게 눌러놔서. 그리고 또 이제 금리 하락이 시작되면 다시 하락으로 갑니다. 1차 하락이 시작되면 계속 하락으로 들어가요. 그게 미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어요. 왜요? 미국이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어요. 포화 상태란 얘기죠.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쉽게 돌파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단순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소련도, 그래서 중국도, 하다못해 터키마저도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을 더 보유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도 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일부 분들은 엔화를 추천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암만 해도 미국이 더 많이 찍었으니까 일본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엔화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금으로 가시는 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과 은으로 가시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저는 금파리도 아니고 은파리도 아닙니다. 솔직히. 다만 경제를 말하는 사람이고 정치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대부분이 정치하는 정치 노름들은 대부분이 오른쪽 왼쪽을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거죠. 그건 없어요, 세상에. 정답은 그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A, B, C 중에 A와 B만 있는 게 아니라 C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근데 굳이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쪽이 좋은 면이 많으면 또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치라는 건 여러 개의 색깔을 뒤에 가져야 되고요. 여러 개의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A,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요? 다루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치는 요까지만 하고요. 경제 얘기를 계속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한 달이 넘었어요. 40일이 넘었습니다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패권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패권전쟁이에요. 여러분들. 패권전쟁은 누가 1등을 하느냐예요. 순위가 바뀌는 전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경제가 이제 첫 발을 이제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발목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 발 뒤져서 조금 적기 시작을 했어요. 내년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공급될 물량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남이 집중 포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될 물량이요. 각종 보고서를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권해 드립니다만 증권회사 보고서도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 보고서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보고서도 좋은 게 많아요. 주식을 할 때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더 지켜보시고 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금을 계속 보유하고 가시고요. 지금 연중 최고치라고 해도 5년 최고치라고 해도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동안 돈을 찍어내는 양에 비해서 금값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금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보험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를 제가 드리자면 베네수엘라처럼 진짜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항이 탈출을 뭘로 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1927년 미국의 공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걸 해결됐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공항은 더 이상 산업이 발전할 단계가 안 보였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터진 거죠, 버블이. 지금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실질적인 가전제품, 차, 그리고 TV, 컴퓨터, 이런 카메라, 기타 등의 핸드폰, 솔직히 말해서 고장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잘 10년을 가지고 계셔도 잘 고장이 안 나요. 일정 부분 소모품은 이제 교체를 해야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색다른 게 나온 게 없어요. 수소차니 전기차니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죠. 획기적인 게 없다는 거죠. 컴퓨터가 나와서 획기적으로 우리 인간 삶에 변화를 준 거죠. 획기적인 제품이 없어요, 지금.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변했다고 해도 똑같다는 거죠. 산업이 바뀌는 단계예요. 포화 상태고. 미국은 그 단계에서, 어떻게 됐냐. 공항에 왔고, 무너지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죠. 세계대전을.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일본도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그러면서 그걸 돌파해 나갔어요. 군수품 지원하고 군인들 보내면서 파병하면서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경제가 새로운 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패러다임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있어요. 패러다임 바뀔 만한 게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할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VR 증강장식이 또 있고 솔직히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단계가 현실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온다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들 안 사라집니다. 절대 안 사라져요. 그거는 사용할 거예요. 계속. 코인 시장을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계속 연관돼서 말씀드리죠. 다 연결돼 있다. 경제하고 다 연결돼 있다. 사람은 좋은 것을 쓰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가 문제지 맞다는 거죠. 이제 좀 이따 블러드 코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간다는 거죠. 코인 시장은 언젠가는 빛을 발합니다. 크게 발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요. 조선시에 활을 쏘고 총을 쏘고 그렇게 개혁이 됐죠. 그것처럼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금을 보유하고 가시고요. 지금 팔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험으로 갖고 계시는 거지 투자로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진짜. 더 올라갑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더 올라간다고. 조사를 해보시고요. 좀 찾아보시면 확신이 드실 거예요. 지금 금값은 말도 안 되는 금값입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주식 시장은 관심을 갖되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발도 담그지 마세요. 웬만하면. 정말 조금 담궈야겠다는 분들은 담그시고요. 대신 빚지지 마시고 절대 빚지면 안 됩니다. 빚이 없게 가시기 바랍니다. 갭 투자하신 분들은 만약 햄분들이 있다면 빨리 빚을 털어내세요. 왜 그러냐면 가상금리 적용이 됩니다. 강제 집행이 되고요. 그분들한테 나중에 이자를 못 갚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가정 파탄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조져버릴 수 있어요. 완전 개박살 납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꽤 오래됐죠. 제 말을 들었던 분들은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셨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크게. 이제 경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코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블러드 코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접속자가, 채굴 접속자가 29,000명 정도 돼요. 29,536명 정도 되고, 채굴 기계가 43,000대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계속 이제 랜드 가격도 변동이 되고 땅 가격도 조금씩 좀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실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러드 코인은 계속 개발을 한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고 가시고요. 이제 코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할게요. 이제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8월이니까 9, 10, 11, 12월 4달 넘어가면 이제 내년 리브라가 출시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든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 쪽에서는 또 지지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블러드 코인도 점점 좋아지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느낌이 약간 있죠. 하지만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채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시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사세요. 사실 분들은 지금 사는 시기는 아니지만 분할해서 좀 사시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블록체인 시장이에요. 코인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거, 그 실용성이 높다는 거, 앞으로 열어질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들은 변형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요. 100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여러분들, 거의 달러가 다 됐어요. 수명이 거의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라도 달러 모양이 바뀌든 뭘 하든 그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있었어요. 그것들이 있었고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테스트도 해봤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쪽 시장이 열릴 거예요. 활짝 열릴 거고요. 블러드 코인이 점점 활성화되고 보편화가 되려면은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네요.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지만 보편화 사용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편화 사용이 될 거예요. 전 세계가 보편화 사용이 되도록 갈 거예요. 코인 시장에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트럼프가 막아서 일시적으로 코인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갔죠. 경제 침체기에 솔직히 코인 시장은 더 올라가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트럼프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근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 눈치를. 하지만 언젠가는 뜬다는 거. 코인 시장에 더 큰 화랑장이 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좋은 게 있으면 사람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모든 사람이 가난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코인은 솔직히 굳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공존을 위해서 나아가고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지면 갈 수 있어요. 지금 미래학자들이나 이쪽 있는 분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코인 시장에 코인을 만들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코인을 사용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라 AI 컴퓨터를 대통령으로 둬서 우리는 직접 선거로 그걸 반영하게끔만 선거할 수 있게끔, 언제 어디서든 선거할 수 있게끔 핸드폰에 연동돼서 그걸 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갈 거라고. 그걸 꿈꾸고 있는 미래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동돼서요. 코인과 연동돼서. 그런다면 정치인들이 그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개인들이 직접 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결정권을 직접 민주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쪽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쪽을 갈 거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꼭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블러드 코인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고 채굴이 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9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좀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험으로 금을 계속 가져가시고요. 코인에는 조금 놔두시고요. 무료 채굴이니까 마음 편하게 있으시고요. 지금 부동산이나 이쪽에 주식이나 이쪽에 관심은 두되 투자는 하지 절대 마십시오. 빚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점점 사회 전반으로 침체기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힘이 되신다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금목걸이나 목도 팔찌라도 좀 사다가 사모님들 사다 드리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시장 지켜만 보시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2020년 가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자살할 행렬이 될 거예요. 자살 행렬이 가정 파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직하거나 이런 거는 좀 꿈을 지금 꾸실 때는 아니고요. 좀 몇 년 지켜보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 바닥은 2, 3년 갈 겁니다. 더 그렇게 보시고 마음 편하게 좀 코인 시장은 무료 코인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비치지 마시고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두 부자 되세요.